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49만여 명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또 앞으로 결선 투표가 열릴 것인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 호남 경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네. 호남 경선 표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제 마음이야 이런저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저에게 표를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저에게 지지를 보내시지 않았던 분들께도 그 마음이 어떤, 뜻이었을까,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표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전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네. 모멘텀을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네.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결선 투표로 가도록 선택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로 가도록 민심이 움직여 주실 거다라고 믿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냥 믿음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낙연 후보께서 좀 더 새로운 전략 혹은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략과 네네. 카드 있으십니까? 네, 민심이란 한두 가지의 전략과 카드로 움직인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진정한 마음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네. 네. 지금 또 하나의 관건이요. 민주당 경선 규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퇴 네. 후보 무효표 처리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당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고요. 당무위를 열어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당에서 어떤 네. 답변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고요. 그러나 그 당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선거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유권자가, 투표권자가 합법적으로 투표를 한 뒤에 그 투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면 그 앞에 있었던 투표까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인데, 그건 주권자를 무시하는 것이죠. 에, 네. 그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네. 다른 어떤 선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선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당에서 그 결정이 바뀌어야만 그 올바른 해석으로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당규 개정, 뭐 소급 적용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당 밖에서의 법적인 조치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또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었던 전신 지금 탈당을 하셨죠. 곽상도 의원 아들의 네. 50억 퇴직금 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것이 전모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두드러진 하나의 현상이 네.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네. 31살 되신 청년이 6년 일하고 평소 월급이 300만 원 전후였는데 그 정도 일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가 왜 그 많은 돈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 등등이 차차 규명이 될 것이고, 곽상도 의원뿐이었는가, 또 왜 그런 일들이 필요했는가,
규명돼야 할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과정에서 현재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분노가 일어난 사안의 당사자죠. 곽상도 의원은 어떻게 스스로 선택하시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국회에서 제명하길 바랍니다. 이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치명적인 절망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네. 네,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 신뢰를 위해서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 대장동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네네. 그 이유를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오늘에야 검찰이 압수수색과 중요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5달이나 일선 경찰서에 이 일을 맡겨놓은 정부의 판단은 옳았던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수사를 해왔는가? 네. 앞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신 대로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 변호인들이 포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평소의 수사 역량으로 뚫을 수 있는 정도이니까 철벽 같은 방어일까?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훨씬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체제를 갖추고 임해도 될까 말까 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의 신뢰가 중대하게 멍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나 검찰만의 수사로 진상 규명이 다 될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실제로 서로 떠넘기기가 있다는 네.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재명 예비 후보가 사업의 설계자이고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검은 입법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상태로 보면 여야 간에 쉽게 합의가 될 것인지 의문이고요. 네.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 수사본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네. 설치와 가동이 더 좋지 않겠나,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가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미리 성격을 규정해 놓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와는 별개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명을 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해명을 모두 다 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해명을 별로 많이 안 했잖아요. 네. 예, 예. 네. 해명이 필요하고 또 수사를 통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낙연 예비 후보 캠프의 홍영표 선거대책위원장께서 네. 캠프 측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그런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의 제보입니까? 저도 충분히 직접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게 마련인데요. 네. 그러나 저희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수사 이외에 캠프 차원에서는 전혀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실 계획이신가요? 질문 자체가 좀
좀 그런데요. 네. 아니 제보 받았다고 마구 공개하고 네. 그런 정치 집단은 좀 이상하지요. 아하. 저희들 그런 곳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예비 후보께서 그 소상공인 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40조 원을 지원하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라서 상당히 뭐 현실적인 추계와 어떤 재정 마련 대책이 있으시리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 그럼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금년 상반기에 예.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네. 거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액수 비슷한 정도의 세수 증가가 있어서 특별 재난금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런 세수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내년도 예산을 650조 정도로 책정을 해서 회복을 위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정부는 좀 늘렸다고는 하지만 605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죠. 제가 구상했던 것보다 약 45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거의 사활의 기로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하루에 900개 이상의 점포가 문 닫고 있고요. 네. 일주일 새에 몇십 명이 목숨을 끊는 상태입니다. 네. 이걸 더 이상 제가 목이 메이네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걸 외면하고 정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 제안드린 것은 가능하면 연내 추경으로라도 책정해 주되 그게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내년 예산에서 증액해서라도 예. 그 정도를 책정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국가 재정 안전성에 어떤 염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대응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부총리로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고려 사항은 아니니까요. 네. 다른 급박한 필요도 함께 고려할 때는 또 고려해야죠. 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정부가 그러한 판단으로 60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국회에 냈으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달라고 제가 제안 드린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경선 과정이 상당히 뜨겁고요. 과열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과연 경선 이후에 양측 지지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원팀 민주당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확실히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들은 원팀에서 이탈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지자들 중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은 후보의 목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지지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후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